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술 전 적절한 수혈 전략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혈액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환자 본인의 상태를 관리하는 환자 혈액 관리, 즉 PBM을 중심으로 최신 임상 지침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2024년 블러드 리서치 저널의 리뷰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30%가 합병증을 겪고 3%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릅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수술 전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접하게 될 CBC라는 용어를 먼저 정의하죠. CBC는 전혈구 계산의 약자로 혈액 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과거에는 혈액 수치가 낮으면 무조건 수혈하는 단순 보충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작용만 늘리고 사망률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죠. 현재는 환자 혈액 관리, 즉 PBM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환자 자신의 혈액을 보존하고 조혈 기능을 최적화해서 수혈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접근입니다.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같은 수치를 어떻게 관리할지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지혈 결함 스크리닝입니다. 지혈은 출혈을 멈추게 하는 과정이고 혈소판은 응고의 핵심이죠. 우리 몸은 응고를 촉진하는 기능과 항응고 기능이 정밀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술 중 출혈 위험을 예측하려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수술 전 루틴 검사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PLT나 PT, 어PTT 같은 검사들의 예측력을 보면 민감도가 35% 미만, 양성 예측률은 3%도 안 됩니다. 수술 후 출혈의 주된 원인은 환자의 혈액 질환보다는 수술 자체의 기술적 결함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기계적으로 이 검사들을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병력 청취가 핵심입니다. 루틴 검사보다 환자와의 문진이 유전적 장애를 발견하는 데 훨씬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가족 중 출혈 질환이 있는지, 과거 수술이나 발치 후 지혈에 문제가 있었는지,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지 꼼꼼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고위험군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무조건 출혈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큰 오해입니다. PLADO 연구 결과를 보면 수치가 낮다고 해서 비외상성 출혈 위험이 명확히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수치가 아주 낮을 때만 유의미하며 수술 당일 수혈에도 다음날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별 예방적 수혈 기준은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신경외과나 안과 같은 초고 위험군은 10만 이상, 주요 수술은 5만, 중심정맥관 삽입은 2만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연 출혈 예방을 위한 기본 기준은 1만 미만이죠. 무분별한 수혈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빈혈과 적혈구에 대해 보죠.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정상보다 낮은 상태를 말하며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입니다. 수술 환자의 35%가 빈혈을 동반하는데 이는 나이나 성별을 보정해도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인자가 됩니다. 적혈구 수혈의 역설을 아시나요? 수혈하면 헤모글로빈 수치는 바로 올라가지만 조직으로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수혈은 상처 문제나 폐, 신장 장애, 폐혈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빈혈 환자의 사망률을 수혈만으로는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소 전달의 생리학을 설명하는 픽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산소를 최대한 전달하려면 심장이 펌프질을 잘해야 하고 산소 운반 트럭인 헤모글로빈이 충분해야 하며 트럭에 산소가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수혈 부작용을 피하려면 수혈 대신 조혈제 등으로 환자 본인의 헤모글로빈 트럭 자체를 늘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빈혈 관리 알고리즘입니다. 수술 전 헤모글로빈 13 미만이면 빈혈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 식습관이나 기저질환 등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철분이나 비타민을 투여해 교정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수혈을 대체할 약물 옵션입니다. 먼저 철분 보충이 기본입니다. 경구 투여가 원칙이지만 수술이 급하면 정맥 주사로 빠르게 보충합니다. 엽산이나 비타민 B12도 도움이 됩니다. 적혈구 생성 자극제,
즉 ESA는 철분제와 함께 쓰면 수혈 필요성을 유의미하게 낮춰주며 단기 사용 시 안전성도 입증되었습니다. 종합하자면 PBM은 3단계로 나뉩니다. 수술 전에는 병력 청취와 약물로 빈혈을 교정하고 수술 중에는 정교한 기술로 출혈을 원천 차단하며 수술 후에는 맞춤형 회복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기계적 루틴 검사보다는 문진이 출혈 위험 평가에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혈소판 수혈은 엄격한 기준치에 따라 제한적으로 하십시오. 셋째, 수혈이 빈혈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수혈 의존도를 낮추고 수술 전 약물로 혈액을 사전 최적화하는 PBM 전략을 적극 적용하시기 바랍니다.